오래 사는 삶보다는 끝까지 사는 삶이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자연사 의학은 뭐예요? 자연사, 죽음. 죽음까지 우리가 계획을 해야, 죽음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삶을 끝까지 사는 겁니다. 내가 100년을 살지 110년을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살아간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내 인생의 끝이 없습니다. 아, 나 이 정도,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난 이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가 없죠. 그러니까 남겨놓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를 모르니까 내 삶에 남겨놓는 게 없는 거죠. 내 삶에 계속적인 축적이 있다가 이 축적이 언제 끝나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끝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해놨던 축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살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뭐 70살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70살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내 자식이나 내 후배들이 이런 건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럼 그런 정리는 없죠. 왜? 내가 오래 살 건데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리가 없죠. 내가 물려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래서 죽음을 아는 사람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한 70살에 죽는 것 같아. 80살에 죽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한 50살, 60살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내 세포가 나를 언제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어. 그러면은 내 부모를 봤을 때 내 부모가 보통 한 뭐 한 70살, 80살 살았다 그러면은 나도 한 70살, 80살 정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부모는 7, 80살 살았지만 난 90살, 100살까지 살 거야. 이런 교만으로 뭐가 달라요? 저 존슨이라는 사람은 더 살기 위해서 140살, 150살 살기 위해서 30억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 그냥 의학이 우리를 살려주는 만큼 더 살아봐야겠다. 이제 100세 시대 아니냐. 무슨 근거로 100세 시대냐고. 저는 의학이 하이엔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나이가 100세인 거지. 한 7, 80살 정도 지나서 80살 이후가 되면은 80살 넘어가신 독자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8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체력이 안 돼요. 노는 것도 체력이 안 되고 어 밥 먹는 것도 체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야지. 아, 이제 점점 나의 죽음이 있구나. 이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인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남겨놓을 것이냐, 내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나의 재산과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죽고 갑자기 처분하고 갑자기 없어지고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자, 예방의학은 병을 줄이고 건강한 시간을 만드는 거지만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다 무의미해지고 굉장히 어, 남아있는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자연사라는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는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 마지막 시간을 좀 더 인간답게 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란 게 삶만 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순간을 보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의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을 아픈 상태에서 연장시켜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의학 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정의를 하나도 안 해 놓으니까 죽음이란 것을 다들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의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을 이겨내서 뭐 평생을 살게 하고 뭐 영원을 살게 해 주는 게 의학이 아닙니다. 삶부터 죽음까지 의학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죽음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평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종 같은 환자협회의 회장이 평생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책임자로 남지 마시고 삶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살고 70, 80 대는 이렇게 살고 90 대는 이렇게 살고 100 세가 넘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살게 되면 이렇게 사십시오. 예상보다 더 살게 되면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결론은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죽음에 관한 이야기,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얘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없고, 다른 그런 것은 이제 종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사실은 종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다 보면은 알아서 전도도 돼요.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종교라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포교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음이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아니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란 보십시오. 폭격 한 번에 다 죽잖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전쟁이 나면은 의사들이 다 고쳐줍니까? 사고가 나면 의사들이 다 고쳐줘요? 그건 모르죠. 죽을 뻔하는 거는. 살려주고 잘 치료해주면 감사한 거지. 의사들이 내 인생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에서도 어, 손 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기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좀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음이라는 게 음,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땐 죄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사라집니까? 40살, 45세에서 55세. 그러니까 의료에 있어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거의 명의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45세에서 55세가 되면은 경험과 지식과 피지컬에 정점을 이루어요. 그게 의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가봐도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사람들이
임원을 달거나 부장을 하거나 그 중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에 이제 한 번도 이 삶에 있어서 좌절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교만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서울에 사는 김 부장이 되는 거죠. 뒷판체에 있는 김 부장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한 번도 꼬꾸라져 본 적이 없는 삶을 쭉 살다가 한 40세, 45세,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이제 그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꿀을 빨다가 이제 나오면서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좌절이 없던 사람들은 뭘 잘못하냐면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인간의 자본과 욕망이 기술과 학문을 발전을 가져오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도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더 빨리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거 오해 없어요. 그런 건 다 있지. 근데 그것조차도 예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만들어 놨던 축적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전승되고 오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지. 어떠한 기술이 갑자기 딱 생겨나 가지고 그 기술로만 지금 음 발전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쌓아오면서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죽음을 인식을 했을 때 남겨놨던 지식들이 그게 전수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 산다 그래도 한 80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왜 생각을 하냐면은 어, 이 세포가 이 육체의 세포도 늙지만 뇌 세포도 늙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으로서 정말 내 제정신으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는 한 7, 80 정도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제 80살 넘어가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쵸? 그래서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목소리 굉장히 커져요. 점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리거든요. 음. 그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귀로 제 언어를 듣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른대요. 그게 가장 큰 이 소통의 불편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청각장애인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들리다가 안 들리는 장애를 입어서 그렇게 안 들리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에서는. 어. 그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도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눈을 바꿔놓으면 돼요. 어, 뭐 그 뭐지 라식을 하면 괜찮습니까? 라식도 또 한계가 있죠. 칼 대고 칼 대고 하는 거에 무조건 다 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외과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칼을 대는 것은 피부를 찢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에 칼을 댔는데 강도가 될 때는 막 대서 좀 그런 거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쁘게 아무리 이쁘게 하고 잘 돼도 칼은 칼이라고. 결국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을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140살, 150살까지 사는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한 80세 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다쳤어요. 예, 리바이드 풀린 말씀대로.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수술을 좀 받았는데 여기 피부가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름이 뜬 게 조금 펴졌거든요. 어.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아픈 이 정도 아픈 거면은 아무리 동안이 되고 이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안면 윤곽술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피부 이렇게 당기는 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당한 거거든요, 다치면서. 되게 힘듭니다. 지금 2달 돼 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다쳤으니까 다친 걸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게 힘들어도 사는 거지. 저보러 이제 좀 더 이뻐지고 잘생겨지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어서 이제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되게 아픕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 그 성형했던 사람들이 60대 정도 되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면 살이 더 처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연예인들 중에 쟤 왜 저렇게 처지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젊어서 성형했던 사람들은 이제 곱게 늙지가 않아요. 젊어서는 이게 이제 잘 받쳐주니까 이게 피부가 탱탱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추해지는 게 이제 성형 수술인 거죠, 사실은. 칼을 대서 그래요. 어딘가가 조직이 망가진 거야. 그 전에는 얘 젊음으로 버텼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지면 예, 맞아요. 음. 30억 쓴 게 그 사람의 한계치인데 사실 우린 부럽잖아요. 여러분 몸에다가 30억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욕망이에요, 욕망. 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고 사는 거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근데 우리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게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부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럽지 않느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부럽죠. 저보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다면 제가 다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니, 젊음이란 건 진짜 부러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의학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뻐 보이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늙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어,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하고 하다 병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뭐 내가 언제 죽을까 벌벌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데 황혼기라는 게 있고 내가 이제 뭐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있고 폐경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서 나 이제 내가 기능으로서는 끝나가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느껴져요. 제가 늙는다는 게 옛날에는 와 이제 어 뭐 운동을 해도 뭐 다음 날이면 쫙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나이가 지나니까 회복이 안 돼. 어느 날부터는 술 한 잔 먹고 회복이 안 되네. 어느 날부터는 야 운동을 하고 회복이 안 되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도 일어나도 맨날 피곤하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자연사입니다. 노화고. 그러니깐요. 예. 푸틴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먹어서 오래 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 어. 박진영이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 좋지 않은 걸 안 먹으면 오래 산다. 다 그런 건 다 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죽어요. 우리 이순재 선생님도 그렇게 오래 사셔도 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확 안 좋아지는 게 보였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시상식에서 공로상 받으실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안성기 씨도 어,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부터 영화제에 나오시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죠. 사람들마다 알아요.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건 개인이 진짜 잘 알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 압니다.